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는 고통받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집중해서 들으세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놀라게 하지도 혼란스럽게 하지도 위축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돈이 부족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해,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정신은 부족함과 절망감으로 진동하고 있고 그 진동이 바로 풍요로움을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진실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진정한 분은 당신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은 오직 한 가지에만 반응합니다. 바로 아무런 모순도 없이 완전한 확신으로 그것을 당연하게 기대하는 정신 상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돈의 흐름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신을,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놀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풍요로움을 받아들이는 자신을, 더 이상 돈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밤이 없는 그런 당신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는 당신에게 단순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족함에 진동하는 사람에서 풍요로움에 진동하는 사람으로,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서 돈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고민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이 당신을 찾아오도록 만들 것인가?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즉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과거의 가난한 사고방식과 결별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가겠다는 첫 번째 선언이 될 것입니다. 번호 1. 돈의 영적 법칙. 당신은 지금까지 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서 오늘도 돈을 벌어야 해 라고 생각하며 일어나는 당신. 책상 앞에 앉아 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일하고 중얼거리는 당신. 월급날이 되면 잠깐의 안도감을 느끼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부족함에 시달리는 당신.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돈의 진정한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돈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은 노력의 대가도, 필요의 충족도, 자격의 보상도 아닙니다. 돈은 하나의 영적 법칙, 중력만큼이나 불변하고 확실한 우주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돈의 영적 법칙은 이렇습니다. 돈은 오직 의심 없는 확신과 일관된 기대를 품은 마음에만 반응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진동하는 주파수가 바로 당신이 끌어당기는 현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석에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특정한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부족함에 진동하는 마음은 부족함을 끌어당기고 풍요로움에 진동하는 마음은 풍요로움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매 순간 당신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물리적 현실입니다. 몇 년 전 한 젊은 사업가가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지만 항상 빚에 시달렸습니다. 왜 이렇게 노력해도 돈이 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다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절망에서 나왔고 모든 계획은 부족함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의 마음은 가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돈이 필요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돈이 없다는 현실을 우주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지금은 가난하다는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해 라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결핍의 패러다임에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돈의 영적 법칙을 따르려면 완전히 다른 정신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풍요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의 근본적인 재구성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흘러오고 있다. 이것을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물리적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은행 잔고와 상관없이, 당신의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의심이 올라오면 즉시 태워버리십시오. 두려움이 속삭이면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감정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풍요로움을 느끼십시오.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돈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세포가 풍요로움으로 진동하도록 만드십시오. 이 법칙은 즉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며칠 만에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부의 변화를 먼저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칙은 반대로 작동합니다. 먼저 내면이 변하고 그 다음에 외부가 따라옵니다. 의심과 두려움, 질투와 불안은 이 흐름을 즉시 차단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을 부러워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제 뉴스를 보며 걱정할 때마다 당신은 불안정함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돈이 쉽게 오지 않아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십시오. 부족함을 전제로 한 모든 것을 제거하십시오. 풍요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새로운 정신 습관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돈의 영적 법칙을 따르는 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돈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며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번호이, 빈곤에 대한 두려움, 당신 안에 숨어있는 가장 치명적인 적을 만나보십시오. 밤중에 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것, 좋은 기회가 와도 주저하게 만드는 그것, 성공할 수 있는 순간에도 뒷걸음치게 만드는 그것, 바로 빈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모든 꿈을 질식시키고 모든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두렵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다, 신중하다, 계획적이다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당신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계획이 부족해서입니까? 당신이 더 큰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정보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할까봐, 잃을까봐, 가난해질까봐 무서운 것입니다. 빈곤에 대한 두려움은 부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이 두려움은 바이러스처럼 당신의 정신을 감염시켜 모든 긍정적인 시도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하더라도 내면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우유부단함으로 나타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계속 미루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미루기로 나타납니다.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준비가 더 되면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타인 의존으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대신 다른 사람의 조언과 승인에 의존합니다. 더 교묘한 형태로는 불신과 부정적 사고로 나타납니다.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돈 버는 건 다 사기야. 라는 말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당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가난의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중년의 직장인이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월급이 좋습니다. 사업은 너무 위험해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 나는 공포를 보았습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 책임에 대한 공포,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말입니다. 그는 안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평생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빈곤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교활한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되면,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면,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는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기 위한 정교한 변명일 뿐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도망치거나 숨기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나는 실패할까봐 무섭다. 나는 돈을 잃을까봐 무섭다. 나는 가난해질까봐 무섭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놔두는 것은 선택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으로 두려움을 태워버리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미뤄왔던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망설였던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꿈꿔왔던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십시오. 행동할 때마다 두려움은 약해지고 당신은 강해집니다.
강력한 화관을 반복하십시오. 나는 풍요로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두려움보다 강하다라고 매일 선언하십시오.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온몸으로 느끼며 말하십시오. 확신이 두려움을 밀어내고 믿음이 불안을 대체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항상 불평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위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대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꿈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또한 두려움을 키우는 정보들을 차단하십시오. 경제 위기만 다루는 뉴스, 실패 사례만 강조하는 기사, 불안을 조장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십시오. 대신 성공 스토리를 읽고 영감을 주는 내용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넣느냐가 당신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빈곤에 대한 두려움은 환상입니다. 진정한 빈곤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정신의 빈곤입니다. 꿈을 포기하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 진정한 빈곤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움에게 작별을 구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의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용기의 화신이며 가능성의 창조자입니다. 번호 3. 명확한 주요 목표. 당신의 인생이 표류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매일 바쁘게 움직이지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당신. 열심히 일하지만 왜 일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당신. 성공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막연하게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의하지 못하는 당신.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명확한 주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노를 젓더라도 결국 제자리를 맴돌거나 전혀 원하지 않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반대로 명확한 목표가 있는 인생은 강력한 자석과 같아서 모든 에너지와 기회를 그 목표를 향해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목표는 진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와 같은 막연한 소망은 목표가 아니라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까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1억 원을 소유한다. 그 대가로 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사업을 통해 매월 1000명의 삶을 변화시킨다. 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목표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모든 행동에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표가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한 목표가 아니라 가슴이 뛰고 온몸이 떨리는 그런 목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동반되지 않은 목표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만이 잠재의식을 자극하여 상위 지능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젊은 여성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와 함께 진짜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2020 5년 말까지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론칭해서 첫 해에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 그 대가로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하고 제작한다. 이 목표를 말할 때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목표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 목표는 당신의 정신력을 집중시킵니다. 흩어져 있던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이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치 햇빛을 돋보기로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분산된 노력을 한 곳으로 모으면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는 당신의 인식을 바꿉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와 관련된 기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지나쳤던 정보들, 만났지만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놓쳤던 기회들이 갑자기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목표가 당신의 의식을 조율하여 필요한 것들을 포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목표는 당신의 행동을 이끕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향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시간 관리가 쉬워지며
결정을 내리는 것도 빨라집니다. 하지만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매일 감정과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이미 이룬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기쁨과 만족감을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런 감정적 몰입이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여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목표는 유연해야 합니다.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목표는 확고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 계획했던 방법이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목표는 방법의 실패로 인해 바뀌지 않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봉사의 관점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목표는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치를 제공하는 목표는 우주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으로도 이어질 때 그 목표는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당장 펜을 들고 당신의 명확한 주요 목표를 써보십시오. 구체적인 금액, 정확한 날짜, 제공할 가치,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매일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에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목표를 읽고 느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뚜렷한 목적과 감정적 몰입이 없다면 어떤 기술도, 어떤 지식도, 어떤 기회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열망으로 충전된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우주 전체가 당신의 성공을 돕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며 반드시 실현될 미래의 현실입니다. 번호사, 자기 암시의 힘. 당신은 매일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순간부터 돈이 부족해라고 한숨 쉬는 순간까지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말과 이미지를 반복함으로써 잠재의식의 오래된 패턴을 지우고 새로운 믿음을 심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의 과학적 재구성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받아들이고 실행합니다.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라고 반복하면 가난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나는 부유하다라고 반복하면 부유한 현실을 창조합니다. 잠재의식에게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반복해서 입력하는 정보만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못 이해합니다. 그들은 나는 백만장자다라고 몇 번 말하고는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암시는 훨씬 더 깊고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진정한 자기암시의 첫 번째 요소는 명확성입니다. 막연한 나는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간 2억 원의 수입을 얻는다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구체적인 지침을 원합니다. 애매한 명령은 애매한 결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감정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할 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기쁨을, 감사를, 자신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말해야 합니다. 감정이 없는 자기암시는 빈 총알과 같습니다. 소리만 날 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시각화입니다. 말과 함께 생생한 이미지를 그려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은행 잔고를 보고 있는 모습, 꿈꾸던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 성공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선명하게 상상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이미지 언어로 작동합니다. 시각적인 정보가 강할수록 더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내게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 거울을 보며 나는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성공한 기업가다. 나의 연간 수입은 5억 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그 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6개월 후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1년 후에는 실제로 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그의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기 암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잠들기 직전과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때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있고 수용적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자기 암시는 현재형으로 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부자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미래형으로 말하면 그것은 계속 미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반복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로는 수십 년간 형성된 부정적 패턴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일 감정과 함께 반복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지속적인 자기암시는 가장 완고한 믿음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암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의심입니다.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의심은 자기암시의 힘을 중화시킵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부정적인 암시에 노출됩니다. 돈 벌기 힘들어. 세상이 불공평해.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해봐야 와 같은 말들을 계속 들으면 당신의 자기 암시가 상쇄됩니다. 가능한 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자기 암시의 효과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행동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라고 말한다면 성공한 사업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옷차림, 걸음걸이, 말투, 모든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외적 행동이 내적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글로 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확언을 매일 손으로 써보십시오. 쓰는 행위 자체가 뇌에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 기억을 강화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거나 생각날 때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신적 습관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내적 대화를 의식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즉시 중단하고 긍정적인 확언으로 대체하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자기암시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자기암시의 창조자입니다. 번호 오마스터마인드의 힘. 당신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문제로 씨름하면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당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당신. 노력하고 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를 느끼는 당신.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마스터마인드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터마인드는 두 사람 이상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작동할 때 생기는 제3의 지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나 팀워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 지능들이 융합되어 전혀 새로운 차원의 힘을 창조하는 현상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1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터마인드가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떠올릴 수 없었던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타나고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혼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회들이 열립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을 관찰해 보십시오. 개미 한 마리는 약하지만 개미떼는 자신보다 수십 배 큰 먹이를 옮길 수 있습니다. 늑대 한 마리는 사슴을 잡기 어렵지만 늑대 무리는 완벽한 사냥을 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지능의 힘입니다. 인간에게도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스터마인드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모인다고 마스터마인드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조화가 핵심입니다.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성공을 우선시할 때만 진정한 마스터마인드가 탄생합니다. 몇 년 전 3명의 젊은 기업가를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모두 온라인 교육 사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각각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기술자는 마케팅을 몰랐고 마케터는 콘텐츠 제작을 어려워했으며 콘텐츠 전문가는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의 마스터마인드를 형성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년 만에 그들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성공적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각자의 약점이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보완되었고 그 시너지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마스터마인드의 힘은 여러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첫째는 지식의 융합입니다. 각자가 가진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이 결합되어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혼자서는 절대 갖지 못했을 관점을 얻게 되고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는 에너지의 증폭입니다. 혼자서 일할 때는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마스터마인드 구성원들과 함께 할 때는 서로의 열정이 전염되어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이 지쳐있을 때 다른 사람이 격려하고 한 사람이 의심할 때 다른 사람이 확신을 줍니다. 셋째는 책임감의 강화입니다.
혼자서는 미루거나 포기하기 쉽지만 마스터마인드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넷째는 네트워크의 확장입니다. 각자가 가진 인맥이 공유되어 전체의 네트워크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됩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고객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마스터마인드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선택입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헌신적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이기적이거나 불성실하면 전체 마스터마인드가 무너집니다. 또한 명확한 목표와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지, 어떻게 이익을 분배할 것인지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애매함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정기적인 만남도 필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만나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이런 만남이 마스터마인드의 에너지를 유지시킵니다. 마스터마인드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쟁하거나 질투하면 안 됩니다.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뢰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마스터마인드의 조화를 깨뜨리고 그 힘을 즉시 소멸시킵니다. 반대로 마스터마인드를 강화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도우며 자신의 지식과 자원을 아낌없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약점은 보완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스터마인드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인간관계, 개인 성장, 어떤 목표든 혼자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빠르고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좋은 마스터마인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을 쌓고 성품을 기르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과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마스터마인드를 형성해 보십시오.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도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번호 6.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 소유하라. 당신이 큰 돈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돈만 있다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당신.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는 당신. 하지만 잔혹한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큰 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돈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돈은 단지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확대할 뿐입니다. 매년 복권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수십억 원에 당첨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몇 년 안에 다시 가난해집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돈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을 얻기 전에 먼저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불변 법칙입니다. 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권력이 주어지지 않고 큰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큰 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자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욕망을 조절할 수 있고 충동을 억제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즉석에서 모든 것을 사버리거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낭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명확한 비전과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창조할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관대함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부는 흐르는 것입니다. 혼자만 움켜쥐려고 하면 썩어버립니다. 받은 만큼 나누어 주고 더 많이 받기 위해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고 성공했다고 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함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한 젊은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첫 번째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부에 취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차, 호화로운 집, 화려한 파티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동시에 사업에는 소홀해졌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얻는 데만 집중했지 그 돈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 데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돈을 얻기 전부터 이미 성공한 사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율 있는 생활 습관, 명확한 목표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 지속적인 자기개발 등 성공자의 특징들을 먼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더 큰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소유는 그 다음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당신이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내면의 상태가 다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이 투자를 한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두려움과 탐욕으로 투자하고 다른 사람은 명확한 계획과 확신으로 투자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내면의 상태가 외부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충실하게 관리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진 돈, 아무리 적더라도 그것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가계부를 쓰고 예산을 세우며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작은 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돈이 주어질 리 없습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커집니다. 셋째, 이미 원하는 만큼 부유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허영을 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 습관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시간관리, 인간관계, 의사결정 방식 등에서 성공자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넷째, 받는 것만큼 주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지금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가진 것마저 잃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준비 없는 분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분은 더 큰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미 부유한 마음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물질적 풍요도 따라올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에 맞는 현실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번호 7. 반복은 궁극적인 열쇠.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비밀은 반복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는 당신. 좋은 책을 읽고 감동받지만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당신. 새로운 결심을 하고도 작심삼일로 끝내는 당신.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반복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한 번의 생각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감정과 함께 계속 반복하면 그것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당신의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에 반복했던 생각과 행동의 누적된 결과입니다. 좋든 나쁘든 당신이 반복한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반복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해 보십시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뇌 속의 신경 경로가 강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솔길 같았던 것이 반복을 통해 점점 넓은 길이 되고 마침내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 고속도로를 따라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지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습관이 형성되면 의지력 없이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형성되면 의지력으로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오직 새로운 반복으로만 기존의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성공한 기업가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자신의 목표를 반복해서 읽고 이미 성공한 것처럼 상상하며 감사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실제로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반복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복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하다가 며칠 쉬는 것보다 매일 1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한 번의 큰 힘으로가 아니라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져서입니다. 감정을 동반한 반복이 가장 강력합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과 감정을 담아서 반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이 목표를 말할 때 흥분하고 성공을 상상할 때 기뻐하며 감사할 때 진심을 담는다면 그 반복의 효과는 몇 배로 증가합니다. 반복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과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의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 황금 시간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시각화와 함께하는 반복도 매우 강력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이미지와 함께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입니다.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반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며칠 만에 변화를 보려고 하거나 한 달 안에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이 인간의 변화도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적은 완벽주의입니다. 하루 빠뜨렸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벽함보다는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80%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100%를 가끔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복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반복하십시오.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간 3억 원의 수입을 올린다와 같이 명확하게 반복하십시오. 둘째, 현재형으로 반복하십시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어 있다로 반복하십시오. 잠재의식에게는 시제가 없습니다. 현재형으로 반복해야 현재의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행동과 연결해서 반복하십시오. 말로만 반복하지 말고 그에 맞는 행동도 함께 하십시오. 성공한 사업가라고 반복한다면 성공한 사업가처럼 행동하십시오. 넷째, 환경을 활용하십시오. 목표를 적은 카드를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핸드폰 배경화면을 목표 이미지로 설정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으십시오. 환경이 자연스럽게 반복을 돕도록 만드십시오. 반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복잡한 기법이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반복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목표를 반복하십시오. 감정을 담아서, 확신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반복하십시오. 100일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1년 후, 당신의 현실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반복이 그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오늘부터 시작된 반복에서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들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오래된 믿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당신을 가두고 있던 부족함의 사슬들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각성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구걸하던 사람, 기회를 기다리던 사람, 환경의 희생자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풍요로움을 창조하는 사람,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 운명을 스스로 써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확신을, 당신의 온몸을 관통하고 있는 그 에너지를. 이것이 바로 각성의 순간입니다. 잠들어 있던 거대한 힘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이 진실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새로운 삶을 건설할 도구들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하십시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하십시오.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당신 안에서 새로운 현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듯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 당신은 평소와는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하는 자신을, 더 당당한 걸음으로 걷는 자신을, 더 큰 꿈을 꾸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 변화의 첫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뭔가 달라졌네. 예전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라는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이 변하면 외면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에는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며 꿈꿔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은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진실을 깨달으며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이 에너지를 지속시키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진실들을 되새기고 이 원칙들을 실천하며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의 풍요로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풍요로움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성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취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혁명입니다. 부족함의 시대에서 풍요로움의 시대로, 두려움의 문화에서 믿음의 문화로, 제한의 현실에서 무한의 현실로 이동하는 거대한 변화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건축가입니다. 이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매 순간 호흡할 때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풍요로움의 창조자다. 나는 기회의 자석이다. 나는 성공의 화신이다. 당신의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에는 한계가 없고 가능성에는 경계가 없으며 당신의 잠재력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어쩔 줄 모를 만큼의 돈을 창조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